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안정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고민해 왔는데, 이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천사를 통해 그 패턴과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구분양제를 도입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했는데, 이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첫 번째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88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 공개념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했는데, 투기 억제를 위한 첫 번째 본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며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자유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허용과 규제 완화는 경제 회생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 자유화가 반드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해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는 공공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정부는 LTV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금융 통제를 가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켰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금융 규제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세종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격차와 청약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며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공급 확대가 항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청약 점수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 패키지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었지만, 시장의 경직성과 정책 회피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사 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추가했지만,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규제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부동산 규제는 강력한 통제, 완화, 재규제의 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각 시대의 정책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필연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주택 시장 구조 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